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보신 것이 있겠죠? 바로 미국 증시였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다소 혼장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좀 빠졌고요. 조정을 좀 받았던 나스닥은 조금씩 밑에서 반동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역시 핵심 화두는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자꾸만 사상 최대치를 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아마 아침에 여러분들 보셨을 때 가장 먼저 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자, 이러자 어떤 내용들이 계속 나오냐면 경기의 이중 침체형, 우리가 보통 것을 W장이라고 그러는데 이중 침체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일부에서 극심한 경우에는 L자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합니다. 물론 뭐 L자형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미니멈 나이키 곡선 정도는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그렇게 내려갔어도 역시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바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일전에 함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모더나도 좋고 다 좋은데 특히 옥스푸드대를 주목하라라는 말씀도 여러 개 드렸어요. 빠르면 역시 올해 한 10월 달 정도 이 정도에는 역시 치료제에 대한 얘기, 백신에 대한 얘기가 좀 더 가속화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다음 주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이 정도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한번 미국 증시 한번 보시죠. 다우지수가 다소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우지수가 별로 비탄력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가 강하면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강하면 특히 그 나스닥 종목군 중에서도 팡 종목군들, 팡 플러스 종목이 강하면 여전히 시장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팡 플러스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이런 종목군들이 소부장, 첨단 관련된 종목군단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런데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제동이 걸렸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1,800달러 근처까지 가서 찍고 난 다음에 1,500달러에서 등락이 거듭되고 있고요. 특히 넷플릭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었죠. 그런데 2분기 실적을 좋게 발표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내려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3분기에 대한 전망을 다소 부정적으로 이게 나오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다음 주에 넷플릭스 정도가 아니라 제2, 제3의 넷플릭스 같은 그런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의 전체 투자심을 좌우할 수 있는 종목군단들이 무더기로 실적 발표를 합니다. 특히 월요일 날은 IBM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가장 최근에 핫하게 보고 있는 바로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또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것들이 쫙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들이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나온 다음에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가는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 중에서도 역시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역시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저는 아침에 혹은 퇴근해서 집에 갈 때 주차장에 차를 댄 다음에 올라갈 때 한 번씩 쳐다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 내에서도 테슬라 차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하얀색 차인데요. 제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거 몇 호 차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얀 차인데요. 호불호는 다 있지만 저는 굉장히 아주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테슬라 차에 직접 안을 들어가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남성 취향보다도 겉의 외관은 남성 취향일지 모르겠는데 안에 그 실내 내부는 어떻게 보면 여성 취향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모니터도 굉장히 큼직하고요. 안에가 굉장히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아기자기한 그런 면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테슬라 차를 봤을 때 강남가에 봤거든요. 근데 요새 강남에 아니어도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테슬라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여의도에서도 제가 몇 번 테슬라 차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가 바로 미국 시장 수요일 날 결국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 테슬라를 보통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할 때 보통 맵, 지도로 봅니다. S&P 지도로 보는데 아무리 테슬라를 찾아도 테슬라를 찾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테슬라를 찾다가 테슬라가 어디 갔지? 다른 건 다 있는데 바로 테슬라는 S&P 500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요번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쩌면 테슬라가 요번에 실적 발표 3분기 실적을 결국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테슬라 이미 3분기까지 실적이 전부 다 흑자가 났습니다. S&P 500에
진입하려면 4분기가 흑자여야 하고 마지막 끝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흑자여야 하는데 이번에 테슬라가 바로 이번에 실적에 따라서 S&P 500의 진입 여부를 가늠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이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테슬라가 지금 예상 판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 판매 아시죠? 지금 테슬라는 지금 산다고 해서 저거 차 주세요 그러면서 금세 다음에 곧바로 차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예약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테슬라의 실적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은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럽에서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특히 테슬라가 어디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아시죠? 바로 유럽입니다. 어마어마한 차들이 가죠. 그럼 아마 여러분들 현재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그러면 무슨 차가 떠오르세요? 혹시 여러분들 폭스바겐의 골프란 차 아십니까? 이게 넘버원이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어디에 등극됐느냐? 전기차에서의 등수가 아니라 전체 차 중에서 유럽 차 중에서 최근에 판매 대수가 랭킹 3, 넘버 3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슬라의 공장 신설 얘기를 놓고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 삼국지 대전이 드디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오늘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에 변곡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가 지금 방송하기 전에 잠깐 했는데 우리 앵커분이 이 시간에 보통 유튜브 안 들어오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항상 책임감을 갖고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 테슬라는 현재 주가가 1,5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제가 TV에서도 마지막에 여러분께 매수를 권했던 때가 언제냐면 1,000달러에 막혔을 때입니다. 1,000달러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000달러는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될 것이다. 물론 저 밑에는 300달러부터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저희 수강생하고도 이 테슬라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TV에서 마지막 테슬라에 대한 얘기는 1,000달러가 지지가 될 것이다. 근데 얘는 지금 1,000달러보다 저 위에 1,500달러, 1,800달러에서 두드맞았는데 1,500달러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혼조항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테슬라가 왜 그렇게 자주 떠오르는 걸까요? 바로 테슬라는요. 저도 사실은 뭐 여러분들 호불호는 다 있지만은 저도 만약에 앞으로 차를 바꿔서 차를 산다면 테슬라 매장에 한번 가볼까? 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하나가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혁신의 아이콘이거든요. 마치 젊은 친구들이 뭐 아이폰 같은 거 구입하는 그런 마음이라 할까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특히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괴짜다. 또 엉뚱하다 그런 얘기하지만 항상 세상은 그렇게 엉뚱한 괴짜에 의해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잡스에 대한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테슬라가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졌냐면 테슬라는 보통 우리가 자동차 기업으로 치지 않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목표치를 계산할 때 일부 미국의 증권사에서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 가장 싸게 낮게 평가하는 것이 얼마냐면 295달러를 평가한 데가 있었습니다. 바로 JP모건에서의 애널이 295달러입니다. 지금 가히 상사에 갑니까?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자동차로 봤을 때는 295달러면 일단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테슬라가 소속이 다르다는 거죠. 자동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는 이미 하이테크의 바로 기술 기업체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데가 있습니다. 테슬라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오래전부터 테슬라에 관심이 갖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야, 참 이 사람은 뭐지? 라고 앨런 머스크 누군가가 인재가 있을 때 그 인재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 ARK 바로 아크 인베스트먼트 여기가 테슬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ETF에 특별하게 테슬라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ETF 예를 들어서 뭐 생명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런 쪽의 ETF 말고는 반드시 테슬라를 10% 정도를 편입하고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공격적이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앞으로 2024년까지 테슬라의 목표 가격을 대략 얼마까지 보고 있냐 무려 7,000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얘가 7,000달러까지 갈 테니까 여러분 무조건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가장 초기에 테슬라를 구입을 하고 또
한때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상장 폐지시키려고까지 했었죠. 그런데 그걸 긋고 말려면서 왜 투자자들한테 그런 기회를 뺐느냐라고까지 하면서 테슬라를 두게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아크 인베스트의 CEO가 바로 그런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좀 길긴 한데 이 CEO가 여성 CEO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아까 제가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테슬라는 전기차가 아니다라는 그 제목을 갖고 방송한 적도 많습니다. 만약에 전기차만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의 현대차, 전기차, 수소차 다 만들죠. 근데 주가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의 10분의 1도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R도 10배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테슬라는 PR이 무려 120배까지도 위로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테슬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보통 테슬라를 살 때 그냥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첨단 소프트웨어를 산다라는 마음을 갖고 테슬라를 산다고 합니다.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처음에 자율주행차를 할 때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가격을 올랐던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아실 겁니다. 이 엔비디아가 바로 테슬라에 인공칩을 갖다가 제공했던 거죠. 우리가 CPU 이제 이번 주에 실적이 발표 나오는데 CPU에 인텔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GPU 그래픽의 GPU에는 바로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처음에 테슬라에 인공지능 칩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테슬라는 그 칩을 쓰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자체 개발한 자체 칩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율주행에 관한 새로운 곳이 있을 때마다 거기다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요새 가장 많이 같이 떠오르는 곳이 바로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웨이모는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체 가치를 무려 2천억 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한 200조 정도의 가치를 받는데 불과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그 평가 가치가 무려 300억 달러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무려 85%나 평가 가치가 확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의 권위자들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소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누가 훌륭하게 그 프롬을 짰느냐가 아니라 계속해서 빅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제공되느냐에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평창 올림픽 할 때 자율주행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달리면서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한번 보십시오. 자율주행차가 달리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갑자기 사람들이 끼어들면 이거 문제가 되죠. 근데 또 하나 기본적인 문제가 있죠. 갑자기 비가 와서 아니면 무슨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움푹 파였다고 쳐보실까요? 그럼 우리는 운전하면서 공사 표지판이 있구나. 도로가 훅 꺼졌구나. 갑자기 커다란 바위가 떨어졌구나. 우리는 일일이 눈을 보면서 그걸 피해갈 겁니다. 자율주행차는 어떨까요? 그걸 미리 데이터들이 계속 업데이터가 계속해서 들어와줘야 되겠죠. 도로 표면이 꺼졌으면 꺼진 대로 그 데이터를 계속 모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뭐냐면 주행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주행 데이터를 아까 제가 웨이모 얘기했지만 이 웨이모는 지금 뭐 돈을 벌면서 웨이모가 전체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마치 돈 먹는 하마처럼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다가 들이면서 이 웨이모를 하고 있는데 불과 이것은 1000대가 돌아다니면서 시내 주행의 데이터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 기준으로는 무려 70만 대가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다른 데가 도저히 쫓아갈래야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죠? 조만간 팍스바겐이 아마 전기차 부분에서는 1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 전기차. 그러나 지금 테슬라는 자동차도 아니고 전기차도 아닌 거죠. 이 테슬라는 소위 아까도 했지만 어떤 테크니컬적인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강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테슬라에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율주행을 하려면 인공지능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각종 데이터들이 교통 표지판에서 오는 데이터들, 도로에서 오는 데이터들, 모든 데이터들이 받을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소위 스타링크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보실 게 뭐냐면 바로 스타링크, 스페이스 X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요새 우리 예전에 아폴로 11호 발사한 이후에
우리는 가끔가다 잊을만한 한 번씩 우리가 인공위성이 쏘아지는 거, 로켓이 발사되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카운트다운하는 거 보셨죠? 근데 요즘 그거 본 적이 있나요? 어느새부터 우리 눈에서 사라졌죠. 그렇죠. 이제 나사는 로켓을 발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금전적인 문제죠. 절약 문제 때문에 발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사가 필요할 땐 어떻게 할까요? 우주에다가 뭔가 쏘아 보낼 때는 어떻게 할까? 그렇습니다. 외주를 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바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를 하고 있죠. 이 스페이스 X는 구글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같은 경우도 뭐 아시다시피 유튜브라든지 이런 각종 인터넷과 연결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은 바로 우주 인터넷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자율주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공 인터넷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는 보통 지난번에도 러시아와 손잡고 하나 발사하는데도 뭐 실패했다, 뭐 두 번째 발사도 실패했다, 그다가 뭐 세 번째 발사 성공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기술을 이전했다 안 했다 굉장히 시끄럽죠. 근데 앨런 머스크는 한번 쐈다면 한꺼번에 60개씩을 쏴야 됩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근데 올해 2020년에 앨런 머스크가 몇 개를 쏜다고 얘기했느냐? 무려 12,000개의 인공위성을 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화가 나는 사람은 뭘까요? 우리가 저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 같은 경우는 별을 관측하려고 봤는데 뭐가 자꾸만 보이는 겁니까? 바로 인공위성이 보이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앨런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테슬라와 연결시킨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스타링크입니다. 그 링크라는 단어에서 알겠지만 스타링크, 그러니까 마치 별들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게 연결되는 것처럼,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영화 기억나시죠? 마침 거기에 주인공이 철입니다. 은하철도 999 보면은 왜 은하에 기차들이 쭉 달리죠. 마치 스타링크가 그렇게 우주 공간에서 기차가 달리듯이 그런 인공위성이 쭉 줄지어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스페이스 X와 스타링크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모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디에 포함되느냐? 바로 테슬라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안전하게 하는데 바로 포함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크에서 뭐 친철 달러 뭐 어마어마하게 하면 무려 22,000까지도 간다라고 보는 것이 그게 맞다 틀리다 이전에 지금 미래를 바꾸는 조목군단들이 바로 거기에 꿈을 꾸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깐 동안 주시를 하시다가 고개를 들어 잠깐 동안 하늘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내 아들, 딸들한테, 내 손주들한테 앞으로 이 학생들이, 이 아이들이 무엇을 전공하게 만들 것인가?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단순 직업들은 전부 다 앞으로 사라질 직업이라고 하죠. 미래를 꿈꾸는 주식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꿈을 먹고 키워나가는 바로 미래 성장에서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가장 무게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테슬라가 또다시 아시아에다가 공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통 3파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이다 아니면 또 화학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 먼저 많은 일자들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만약에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협업이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런데 바로 한중일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국부터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하이다가 이미 이 테슬라가 공장을 이미 가동시킨 상태에 놓여 있죠. 근데 일단 다른 데 짓는 것보다는 지금 수요를 못 맞추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방법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경험했습니다. 중국에다가 결국 공장을 속칭 몰빵을 치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어딘가 봉쇄가 됐을 때 해지 개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하듯이 어딘가 해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다 몰빵을 치다 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탈중국화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해서 예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멕시코에다가 미국에다가 수출하기 위해서 멕시코에다가 간다든지 아니면 바로 가까운 인도에다가 이동하든지 아니면 저쪽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같은 동아시아로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탈중국 러시가 나타난다고 하겠죠. 앨런 머스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물론 일부에서는 중국 공장 증설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한중일 삼국지 중에서 일단 그렇다면
중국의 증설 요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일본을 이번에 저기서 깨부실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라는 겁니다. 일단 일본 우리가 보통 자동차 공장을 어디에다가 세울 때 거기에 수요가 굉장히 많아야 되죠. 그런데 글쎄 이거 자랑스러워 해야 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구 비례로 보면은 우리가 일본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테슬라의 자동차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일본은 거기에는 별로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얘기는 많죠. 도요타 그러면 우리가 하이브리드카 생각이 많이 나죠. 이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테슬라를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덕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이 얼마 전에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일본을 무찌른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파나소닉을 무찔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중에서 1등이 바로 파나소닉이었고 파나소닉이 1등했던 이유가 바로 테슬라에다가 원통형 2차 전지를 공급했기 때문에 1등이었는데 드디어 LG화학이 바로 테슬라에 그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면서 랭킹 3위에서 랭킹 1위로 확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본에서부터 1등을 빼앗아 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반도체를 1990년대 이후에 빼앗아 왔고요. 그 다음에 조선도 우리가 1등을 빼앗아 왔고요. 드디어 이 전기차 배터리 부분도 파나소닉을 무찌르고 자랑스럽게 LG화학이 올라서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LG화학뿐만이 아니죠.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무려 3개나 바로 전 세계 탑 10에 들어가 있는 이런 업체들이 있다는 점에서 테슬라가 우리 한국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면은 역시 그런 부분에서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일본은 그러면 딱 먼저 떠오르는 곳이 뭐가 떠오릅니까? 지진이죠. 그죠? 이 지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한데 물론 우리도 그것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일본보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자꾸만 거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테슬라가 드디어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실적에서 역시 흑자는 뭐 예상된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S&P 500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S&P 500을 추종하는 ETF 펀드들은 모두 다 테슬라를 편입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과연 이게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에 이미 반영됐다고 해서 주가가 조정받을지 아닐지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여기다가 IBM 또 아까 했던 대로 반도체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데가 어떻게 되느냐가 또 우리 반도체는 여기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가 다소 위에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버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주가는 어차피 상승하면 조정을 받습니다. 다만 조정받을 때 각도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각도가 가파르게 내려가면 여기가 꼭지지만 그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기간 조정을 준다 그러면 그것은 기간 조정을 준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그런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주가는 굉장히 더 큰 변동성을 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쪽이고 지금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뭐 당연히 우리는 우리 한국에 저게 좀 지면 뭐 경기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저는 뉴스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미국 주가가 약간 혼조 양상을 보는데 마지막으로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때 주가가 3월 23일경에 우리가 주가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먼저 바닥의 신호는 언제 나왔었냐면 바로 3월 19일 날 바닥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닥에 있을 때 거꾸로 주가가 꼭지를 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빅스 지수입니다. 이 빅스 지수는 공포 지수다라고 하죠. 이 작은 조정받아도 제가 누차 얘기했죠. N파동을 끼고 간다. 즉 이게 밑으로 쭉 빠져도 이 60선을 지지하면서 간다. 여기서도 이 선을 깨트렸지만 N파동으로 주가는 흘러가고 있죠. 얘는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왜냐?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 역시 미국 주가는 혼조였지만 또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우려감도 있었지만 이게 그렇게 정말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 위험을 끼쳤다면 빅스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빅스 지수가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빅스 지수가 하락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위험 자산 쪽으로 돈이 여전히 몰려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여전히 주가가 내려갈 때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다만 지수는 다소 혼조 양상을 보일 수 있으나 결국 누차 이렇게 얘기했던 두 가지 섹터 세상을 바꾸는 4차 산업 섹터와
그다음에 또 하나 역시 최근에 코로나19나 이런 것들 같이 겸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이 두 가지 섹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계좌를 역시 설치하는데 1등 공시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